대학교의 졸업식이 반이스라엘 시위로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5일 있었던 샤키라 콘서트에서 홍역 확진자가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나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면서 불합리한 세입자 대우를 받고도 항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 시티필드 인근 카지노 설립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저지에 위치한 초등학교 경비원이 학교 내에서 실수로 총기를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태원입니다. 오늘 미국의 명문 콜롬비아 대학교의 졸업식이 반이스라엘 시위로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졸업생들은 연설 중인 총장을 향해 야유를 퍼붓고 일부는 졸업장을 찢거나 불태우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행사장에는 경찰이 출동해 최소 2명이 체포됐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콜롬비아 대학교 졸업식장엔 약 12,000명의 졸업생과 25,000여 명의 가족들이 모였지만 축제는 곧 시위로 뒤덮였습니다. 이들은 가자 지구에서의 전쟁을 학살로 규정하며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팻말과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시위의 핵심은 팔레스타인계 전직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의 석방 요구였습니다. 칼릴은 콜롬비아대 반이스라엘 학생단체의 대변인이자 활동가로 지난 3월 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 체포돼 현재 추방을 앞두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그가 하마스 연계 활동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졸업 전날부터 가면을 써라, 소리를 질러라, 학살 중에 평상시 졸업식은 없다라는 슬로건을 SNS에 공유하며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졸업식 현장에선 클레어 시프먼 임시총장이 연설에 나서자 졸업생들은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 마흐무드 칼릴을 석방하라를 외치며 총장 연설을 방해했고 일부는 졸업장을 불태우며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며 졸업장을 장악했습니다. 시프먼 총장은 국제학생 역시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며 칼릴의 부재를 언급했지만 현장의 소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번 졸업식은 콜롬비아대가 반유대주의 방지 대책 미비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약 4억 달러 규모의 연방기금을 박탈당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행사입니다. 학교는 트럼프 반유대주의 대응 태스크포스의 요구에 따라 캠퍼스 보안 강화, 가면 착용 금지, 중동학 프로그램 감시 등 강경책을 시행했지만 학내 긴장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와 안전, 정치적 개입이라는 세 가지 충돌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향후 미국 주요 대학들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이 지난주 누아크 국제공항 이용객 중 홍역 감염 가능성이 있는 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홍역 감염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콘서트장에 참석했던 주민이 홍역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린 콘서트장에 참석한 관람객들이 홍역 감염 위험에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나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 뉴저지 멜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열린 샤키라 콘서트에서 홍역 확진자가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나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국은 15일 오후 7시 30분부터 16일 오전 1시 사이 해당 스타디움에 있었던 모든 관람객들이 홍역에 노출됐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증상이 없더라도 최대 6월 6일까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콘서트에는 수만 명의 팬들이 몰렸으며 멜라이프 스타디움은 콘서트 기준 약 5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뉴저지 보건당국은 지난 12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뉴아크공항 B터미널에 있었던 한 승객이 홍역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밀접 접촉자들은 6월 2일까지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뉴저지에서는 총 3건의 홍역 사례가 보고됐으며 모두 버겐 카운티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서 보고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올 들어 미국 30개 주에서 총 1,024건의 확진 사례가 발생했으며 확진자 중 96%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28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고 어린이 2명과 성인 1명 등 총 3명은 사망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실내에서 더 쉽게 전파되지만 홍역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서 최대 2시간 동안 생존하며 전염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DC는 홍역에 감염되면 보통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7일에서 14일 사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증상으로는 고열, 기침, 콧물, 충혈된 눈, 발진이 동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합병증으로는 중이염, 청력 손실, 폐렴, 후두염, 설사, 실명, 뇌염 등이 있으며 건강한 아동도 홍역에 걸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CDC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백신 접종이라며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을 예방하는 MMR 접종에 나서거나 여기에 수두까지 예방하는 MMRV 백신 접종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최근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면서 불합리한 세입자 대우를 받고도 항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일부는 이민 신분을 노출하겠다고 위협하며 렌트를 대폭 올리거나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정부 관계자들은 뉴욕시 거주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주택 권리를 제대로 알고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정부 관계자들은 뉴욕시청에서 이민자 주택 권리 및 보호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뉴욕시 거주자들이 주택 권리를 제대로 알고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라운드 테이블에는 뉴욕시 주택경제개발인력부시장과 뉴욕시장실 산하 공공참여 유닛, 이민서비스국, 주택보존개발국, 인권국 등이 참석했습니다. 마누엘 카스트로 이민서비스국 커미셔너는 각종 위협에도 피난처 도시로서 이민자 주택 권리를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정부 관계자들은 이민자들이 유념할 주택 권리로 신분과 관계없는 렌트 계약, 주택 바우처 권리, 위생적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 요구 권리 등을 꼽았습니다. 아흐메드 티가니 주택보존개발국 커미셔너 대행은 이민자들이 난방이나 물 공급, 곰팡이 등의 문제가 있어도 쫓겨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택보존개발국에 신고하면 인스펙터가 직접 방문해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에이드리언 레버 공공참여 유닛 수석국장은 민원 전화 311로 전화해 테넌트 헬프라인을 언급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줄 것이라며 신분 문제가 걱정되면 익명으로 제보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는 이는 차별 또는 괴롭힘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시 인권국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돌포 카리온 주니어 주택경제개발인력부시장은 집주인들이 바우처를 받아도 렌트 수익에 문제가 없다는 점, 바우처 거부는 불법이라는 점 등을 교육하고 랜드로드로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방법도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 시티필 인근 카지노 설립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이 최근 플러싱 카지노 개발 관련 법안을 가결한 데 이어 라이선스를 놓고 경쟁하던 대형 카지노 업체들이 잇따라 카지노 개발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전상 기자입니다.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뉴욕 매츠구장 주차장 부지에 추진 중인 카지노 개발안이 뉴욕주 카지노 유치 경쟁에서 가장 먼저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대형 카지노 개발 업체 윈 리조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맨하튼 허드슨 야드 지역에 통합 카지노 리조트를 개발하는 입찰 참여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허드슨 야드 근처 커뮤니티 보드, 에릭 보처 뉴욕시 의원 등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결국 카지노 라이센스 경쟁에서 빠진 것입니다. 앞서 롱아일랜드 나소 콜리세움 부지를 개발하고 카지노 설립을 하려고 했던 라스베거스 샌즈 그룹 역시 지난달 카지노 입찰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샌즈 그룹은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온라인 게임이 활성화할 경우 카지노 사업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카지노 개발 포기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내노라 하는 카지노 입찰 경쟁자들이 잇따라 경쟁에서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뉴욕주 하원이 승인한 카지노 개발 용도 변경 법안은 현재 뉴욕시 공원 부지로 지정된 시티필드 주차장을 카지노로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공원으로서의 사용을 중단하고 소유권을 양도해 상업, 소매, 레크레이션, 호텔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카지노 개발 법안까지 주 상원을 통과하면 플러싱 카지노 개발에는 더욱 힘이 실리게 됩니다. 한편 뉴욕주 게임위원회는 오는 6월 27일까지 카지노 라이센스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올해 말 라이센스 3개를 지급할 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되며 이 중 2개는 뉴욕시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법무부가 앤드루 코모 전 뉴욕 주지사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시장 선거 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한 코모 전 주지사에게 악영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주윤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뉴욕주 요양원 사망자 수 집계와 관련해 사망자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법무부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현재 차기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이기에 이번 연방법무부의 수사가 미칠 영향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약 한 달 전 워싱턴 DC 연방검찰청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화당 제임스 코머 하원 의원이 형사 고발에 나서며 법무부가 수사에 착수했으며 소장에는 쿠오모 전 주지사가 팬데믹 당시 뉴욕 요양원 내 사망자 수를 축소 보고했을 뿐 아니라 해당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코머 의원은 이 같은 허위 정보 보고 및 은폐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2021년 2월 코로나19 요양원 사망자 집계 축소 의혹이 불거지며 정치권과 시민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바 있으며 2021년 11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가 불거지며 불명예 사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쿠오모 전 주지사 측 대변인은 뉴욕시장 예비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 왜 이런 조사가 시작되겠냐고 반문하며 이는 정치적 목적의 법적 공세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장 예비선거는 6월 24일 치러질 예정이며 쿠오모 전 주지사는 민주당 후보자 가운데 30%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뉴저지에 위치한 초등학교 경비원이 학교 내에서 실수로 총기를 발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교실에서 수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주윤우 기자입니다. 뉴저지 페라머스에 위치한 미드랜드 초등학교에서 지난주 금요일 한 학교 보안 요원이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서 실수로 총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모두 교실에서 수업 중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이번 학교 내 총기 발사 사건은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우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교육감은 학부모들에게 공지 서한을 직접 발송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해당 학군 측은 당시 학교 내 학생들은 총성을 듣지 못했으며 사건을 일으킨 보안요원은 수사당국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보안요원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는 페러머스 교육위원회가 직접 결정할 예정입니다. 학교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거나 불안해하는 학생 및 교직원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총기 발사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학교 내 보안요원이 총기를 소지해야 하는지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학교 내 총기 난사 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터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학교 보안요원이 무기를 소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훈련을 받은 사람에 한해 무기 소지를 허용해야 한다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비트코인이 10만 9,767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전 최고치는 지난 1월 기록했던 10만 9천 달러 선입니다. 이는 미중 무역 긴장 완화, 인플레이션 둔화, 코인베이스의 S&P 500 편입, 무디스의 미국 신용 등급 하향으로 비트코인이 대체제로 급부상한 점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큽니다. 최근 미국 상원은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부문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미국 최초의 규제 프레임을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관들이 광범위하게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할 전망입니다. 이는 비트코인 추가 상승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뉴욕시 정부와 주정부가 예산 문제로 대치하면서 뉴욕시 보육 바우처 신규 등록이 중단된 가운데 시정부가 보육 바우처 자금 증액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시 아동복지국은 다음 회계년도 주정부 예산에 보육 프로그램 자금을 9억 달러 추가하지 않으면 매달 4천에서 7천 가구가 보육 바우처를 잃을 것이라고 예측했고, 지난 5일 뉴욕시는 예산 문제로 보육 바우처 신규 처리를 중단했습니다. 뉴욕시는 수만 명 아동이 보육 서비스를 잃을 위기에 처하자 결국 시정부가 자금 증액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뉴욕 주정부는 새 회계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뉴욕시 보육 서비스에 3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뉴욕시 정부 역시 프로그램에 3억 2,800만 달러를 투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미국인 다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왕실로부터 4억 달러짜리 고가의 보잉 747 여객기를 선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미국인의 62%는 전용기 수령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35%, 카타르 왕실의 선물은 미국의 승리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85%는 여객기 선물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는 40%가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카타르 왕실의 선물이 미국의 승리라고 답한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는 각각 60%, 15%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타겟이 셀프 체크아웃 사용을 10개 이하 품목 고객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재고 오류, 특히 절도로 인한 손실이 주요 원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타겟은 지난 2023년 한 해 절도 및 재고 수령 문제로 약 5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한 사례로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여성이 100차례에 걸쳐 타겟 매장에서 셀프 체크아웃 기기를 이용해 6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훔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일부 상품만 스캔하거나 소액만 결제한 뒤 매장을 빠져나가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한편 전국 소매연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소매업체들이 입은 재고 손실액은 1,121억 달러로 전년보다 19.4%나 증가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